이 대통령이 막상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민권익위원장 그리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배제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이 말하는 통합의 기준이 상황 그리고 인물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맹공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과 주형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이 정부로부터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어제 뒤늦게 알려졌고요. 이들은 통보에 따라 이미 지난 9일 국무회의부터 불참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이들이 전 정부 임명자들이라 국무회의에서 배제된 것이란 지적을 내놨는데요. 청와대는 장소가 제한적이라 안건에 따라 배석자가 바뀐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전 정부 인사들을 솎아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유철환 위원장도 또 주형환 부위원장도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왜 사표를 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지만요. 일각에서는 사실상 국무회의 배제 조치로 사퇴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철환 위원장은 당초 1년여 남은 임기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시사해 왔었지만 어제 사의를 표명했고요. 또 이 대통령이 즉시 제가하면서 오늘 이임식까지 속전속결로 열렸습니다. 유 전 위원장은 가수 현미 씨의 노래 중 떠날 때는 말없이란 가사를 되새기며 인사를 마친다고 말해 이 사퇴하게 된 과정과 관련해 말을 아끼겠다는 뜻으로 풀이됐습니다. 또 주형환 부위원장 역시 임기는 내년 2월 중순까지지만 오늘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무회의 배제 조치는요, 역대 정부에서 흔히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요, 전임 정부가 임명했던 권익위원장 그리고 방통위원장을 참석자에서 배제시킨 일이 있었고요. 이번 정부 들어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표적인 사례죠. 이 전 위원장 어제도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밑보이면 잘라내고 활용 가치가 있으면 상대 진영에서도 발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하는 그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는 정말 그 잘된 정책이었다라고 했으면 아마 저도 유임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밑보이면 잘라내고 또 좀 그 활용 가치가 있겠다 싶으면 상대 진영에서도 발탁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뒤에 포용과 그다음에 화합 인사라는 거를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뜻이 다르면 내각 안으로 들어와서 서로 토론을 통해서 하나의 의견을 모으는 거, 그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정작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던 인권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다 장관급입니다. 이분들을 국무회의에서 배제를 시키니까 두 사람이 임기가 한참 남았는데도 사표를 냈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게 이유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야당에서는 결국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분들을 내치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상의 압력을 가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그만두게 만든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비판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 청와대로 옮기고 나서 국무회의장 같은 여러 가지 공간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 안건과 관련돼서 사실 이 지금 권익위원회나 또 이제 저출산 고령위 같은 경우가 매번의 국무회의에 꼭 참석할 필요가 없겠다는 그런 실무적인 판단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권익위원장이나 저출산 고령화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국무위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참석 대상도 아니었고 그리고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배석은 합니다만 이 배석의 사례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 하나로만 해서 전임 정권의 임명자들을 내친다. 그 이야기하기까지는 조금 지나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와 관련해서 자기만의 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은 첫 번째 그 성남 시장 시절부터 같이 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비호한다. 두 번째,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갖고 어떤 법적인 자문이나 아니면 변호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자리든 함으로써 보훈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 정권의 소위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그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배제한다. 근데 그렇게 보더라도 이혜훈 후보자는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조금 제가 아직까지도 전문성이라고 지금 청와대 전문성이라면 이제 이혜훈 정치인이 그동안 주장했던 바가 있습니다. 종부세를 비판한다라든지 또 그 재정을 지나치게 확대한다라든지 전형적인 시장 경제주의자로서 이혜훈 정치인이 그동안 주창해온 바를 만약에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그 전문성을 인정했다라는 논리가 맞는데 네. 지난번에 농림축산부 장관을 유임하면서 결국은 그 양곡관리법을 결국은 정권이 하는 대로 하고 그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때는 이거는 농망법이다 하다가 지금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과연 이게 통합이요 전문성을 인정하는 거냐라는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음.